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뭐 그 홍군보님 채널에서 제가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음, 그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뭐 동정표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 여행에 대해서 이제 안전 문제하고, 이 안전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질병에 관한 것들을 보통 그 젊은 여행자들은 생각을 좀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젊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아파 보니까 어,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람마다 편차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선천적으로 좀 안 좋다든가, 그 다음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그 어떤 그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뭐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실제로. 그리고 TV에서도 옛날에 그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김성찬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약간 코믹스러운 연기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형님이셨고, 그 약간 뭐 서영춘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뭐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그 예능 프로그램, 그 당시 예능 프로그램 오지 탐험하는, 뭐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탐험 뭐 세계 여행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어디를 갔다가 거기 풍토병 댕기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새 젊은 유튜버 분들, 이제 그 오지에 가까운 곳들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저는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돼도 그 꽤 높다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동네를 가면은 거의 6, 70% 정도밖에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젊으신 분들도 물갈이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인도 같은 곳은 C형 간염에 고위험군으로 WHO에서 그 분류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음,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아팠던 경우에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에서 연어회를 먹었어요. 그 실제로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렇게 활 생선 이런 걸 안 먹거든요. 익혀서 먹지. 특히 연어 같은 경우도 연어 스테이크를 해 먹지. 우리처럼 그렇게 회로 먹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왜 거기서 옮았다고 생각을 강력하게 하냐면, 그 당시에 제가 20명 정도를 모시고 나갔었는데, 손님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거의 똑같은 증세로 막 구토하고 고열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막 그 약간 미식미식하고 이런 게 그 열이 살살 나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재수없게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 버렸어요. 귀국을 하고서 갑자기 고열이 막 나면서 구토하고 뭐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때 언급했던 대로
싱가포르 크루즈 출장이 잡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요일에 잡혀 있던 거를 목요일에 잡혀 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잡혀 있던 건데 목요일 날 제가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나가는 걸로. 그럼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표도 다 끊어 발권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OP 오퍼레이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출장을 끝으로 당분간은 좀 나한테 휴식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막 열은 계속 나죠. 그래서 정말로 그 화코를 갖다가 콩알 주워 먹듯이 먹었어요. 그래서 열은 가라앉았는데 그 크루즈 타가지고 공해상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다 해가지고 손님들 다 첫날 케어를 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노란 스크린 플레이가 생기더니 이쪽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색깔이 그레이 색깔로 바뀌면서 전혀 깜깜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실명 상태예요. 뭐 물론 그 병원비는 이제 저 같은 인솔자는 이제 그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실비 정도는 보상이 되는데 그게 뭐 얼마를 준들 사망보험금이 3억짜리였는데 3억짜리 준들 내 눈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히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나가면은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들 비싸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걸 꼭 보험을 특히 여행자 보험을 꼭 들고 나가시기를 제가 당부드려요. 아주 최소한의 장치예요. 최소한의. 그리고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개별 여행을 가실 때 꼭 이걸 유념하셔가지고 여행자 보험을 꼭 들고 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조건 들고 나가세요. 젊으신 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제 연배 50대 정도이신 분들은 그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키지를 많이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패키지는 검증된 곳을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물론 마음대로 못 다니고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거는 여행을 갔다가 내가 한 번 갔던 곳도 두 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행 자체가 원래 힘든 거예요. 여행의 여자가 여러분들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1번이 나그네라는 뜻이 있고 2번에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움직일 만큼 힘든 거기 때문에 개별 여행은 사실 원래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보따리 장수가 서울 인왕산 넘는 인왕산 호랑이 나왔잖아요. 호랑이 밥 된다 그랬다. 걷다가 산적 있죠. 막말로 산에 밤에 가다가 귀신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이거 농담이긴 하지만 제가 나중에 귀신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겪은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랜드 캐년에서 좀 겪은 게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가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원인을 갖다 규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가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논리적인 어떤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럼 막말로 그러다가 놀라가지고 심장마비 걸리면 뭐 그것도 뭐 위험이죠, 사실은. 그리고 밖에 나가면 특히나 그런 야생에 가면 이 동물들에 대한 위협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옐로우스톤 쪽하고 요세미티 공원 쪽에 갔을 때는 곰 만난 적도 있어요. 곰. 아메리칸 불곰. 걔네들이 그 북극공담으로 그 저기 뭐야 위험한 곰이거든요. 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달 가슴곰이 제일 힘이 약한데 그 반달 가슴곰을 인간이 상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총 몇 방 맞아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근데 어느 캠핑장을 이렇게 갔는데 그냥 저밖에 없었어요. 그날따라 희한하게. 제가 차를 몰고 차 안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 캠핑장을 들어갈까 말까. 근데 캠핑장 가격이 되게 비싸요, 미국은. 그래갖고 고민을 싹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곰이다. 그러고 한 3초쯤 있는데 얘가 막 쇄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올려가지고 관신이 피했어요. 발톱이 위에 이렇게 탁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그 맹수가 내뿜는 그 노린내 있죠. 숨 쉴 때마다. 그걸 제가 바로 눈앞에서 그냥 목도했어요. 그게 거의 새끼였으니까 유리를 못 깼지. 그 아메리칸 불곰은 그 성인 불곰은요 차만큼 커요. 트럭만큼. 그런 거를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술록이요? 저기 사슴 같은 것도 사람보다 한 3배는 커요. 그거 부딪히면 죽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인장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그 선인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슈아 트리라는 건데, 조슈아 트리 근처에 특히 맹독성을 가진 독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말로 저기 소변을 본다든지 그러다가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로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가갖고 렌트카를 하다가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여요. 저기 이렇게 딱 보이는데 거길 가는데 4시간 걸려요. 그 4시간 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4시간 거리면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커다란 경험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연의 그 어떤 자연이 주는 위험함도 리스크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쨌든 아파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노로바이러스를 걸려서 이쪽은 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간이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그 뭐죠? 이 간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여기 식도를 관통하는 정맥이 있습니다. 식도 정맥인데 거기가 잘 터져요. 특히나 간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피를 갖다가 막 쓰레기통 이만한 거예요. 한 3분의 1을 갖다가 피를 토해서요. 좀비처럼.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한 2달 동안 입원해 있었고 정말로 그 수면 내시경 하면서 내시경 집어넣어가지고 의사가 그거 식도 빵꾸난데 다 꼬매고 그러고서 진짜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현대의학의 힘으로 그냥 천신만고 그때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 여행을 또 그랜드 캐년을 또 갔어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제 눈으로 목도한 걸로는 제가 자연환경을 2군데를 꼽는데 유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스위스가 최고라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스위스 연결해가지고 프랑스 그 북쪽 해변 놀망디 해변 쪽에 있는 몽생미셸 가는 2개국 그 투어를 갔다가
컨설팅을 많이 해줬었어요.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키저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미서부 투어. 미서부라 그러면 오데 캐년이니 그랜드 서클을 도는, 그거를 자동차로 이렇게 다 돌면 대략 한 7,500km 정도 됩니다. 그걸 운전을 해서 제가 한 4-5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라스베가스에서 쉬면서 그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말고도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원래 도박을 안 해요. 저 라스베가스에 그렇게 많이 가도 저 슬로트 머신 한 번도 안 떼겨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카지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라스베가스는 그 호텔마다 1층이 전부 다 그냥 카지노예요. 무조건. 카지노가 그냥 거기 있어요. 그 호텔에. 어쨌거나 다시 이제 안전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특히 이제 병에 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 사고 나는 거보다 그 조금 약간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병상에 관한 거를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겪어도 봤고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꼭 그 출장을 나가기 전에 손님들한테 그때 옛날에 전화를 많이 드렸는데, 꼭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약을 꼭 상비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비상약 같은 거, 뭐 지사제라든가 감기약이라든가 뭐 설사약 이런 거는 한국에서 구입을 하시라고. 물론 미국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처방전이 없으면 못 사는 곳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해보세요. 미서부 투어를 6박 8일 만에 7,500km를 가는데 한 명만을 위해서 그렇게 어디 약국도 들렸다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여행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가이드가 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미국의 이 병원이라는 데가 골 때리는 게, 응급실을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일주일은 여반장이고요. 그냥 뭐 한 달씩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응급실 가는 거 자체로만 가지고도 몇백만 원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약 먹었는데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의사가 주사도 하나 안 놔주고 링거도 하나 안 놔줬는데, 문진해주고 처방전 하나를 써줬는데 97년도에 얼마 나왔냐면은 180불 나왔어요. 우리나라 병원에 아마 그걸로 가면 돈 몇천 원이면 해결될걸요. 개인 병원에 그렇게 갔는데도 180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특수성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가 제가 자부하는데 전 세계에서 의료 서비스는 정말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가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 이루어지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치과요? 치과 가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는 사람도 이빨이 다 썩었는데 10년째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 안 가냐고, 아프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아픈 것도 이미 지났고 썩어갖고 녹아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치과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 나가서 하고 들어가든가 그랬더니, 그럴 호구지책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들어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둬서 안전 문제 중에 질병에 관한 거, 풍토병, 그 다음에 어떤 그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상해를 입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팍만 까져도 제가 말씀드렸죠. 응급실에 가는 것도 힘들다고. 그런 일들이 발만 뼈도 있잖아요. 여행의 질이 확 떨어져요. 못 다녀요. 못 쫓아다녀요. 그럼 혼자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어떤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이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어디더라 어디서 이 버스에서 이렇게 힘이 드셨는지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허리를 갑자기 막 못 쓰시는 거예요. 와, 저 속으로 이거 어떡하냐? 그래갖고 어찌됐거나 LA를 어쨌든 가는 길이라서 병원을 갔다가 한인병원에 그냥 사정사정 해갖고 수배를 해서 갔는데 이게 아들은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일정이 LA에서 뭐가 있었냐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물론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고 엄마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일생에 한 번 있는 미국 여행에 와가지고 하이라이트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인데 그거 못했어요 그분들. 그러면 여행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 그 어른인 제가 겪어도 그렇게 재밌는데 애들은 거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요 질병에 관한 거 마무리하면서 아셔야 될 거 상비약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약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데일밴드 뭐 이딴 거는 갈 시간이 없어요 따로. 그 손해예요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혹시나 옆에 있어서 가더라도 그냥 파마시에 줄을 쫙 서서 가지고 1시간 기다려서 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다 손 치더라도 그 버스에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많으면 56인승 버스에 56인이 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분들 다 그분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뭐 그분들 타셔가지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더라고요. 약국 갔다. 그러니까 그런 상비 약하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 자기가 먹는 약 그거 꼭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기 전에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그 위험에 노출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평소 때 병원을 좀 정기적으로 다니시고 그런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도 좀 받으세요. 특히 처방전은 좀 하나 써달라 그래가지고 여행 가는데 나 좀 가고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여행 가는 건데 처방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패키지 여행을 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1, 2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내가 그런 거 안 걸린다 그러면은 또 개별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금전적인 뭐 것도 나 다 감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고요. 일단 질병에 관한 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또 따로 상해에 관한 거 그거는 에피소드랑 엮어서 따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박계였습니다.